오늘 주제가 탈모약 부작용이다 보니까 부작용 중에서 또 제일 걱정하시는 게 환자분들이 강직도 떨어지는 거, 발기부전 네. 고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일단 비뇨기과는 뭐 탈모약 때문에 와요라는 것보다 발기가 안 돼서 오시는 분들 많죠. 우리가 두 가지를 봐요. 처음에 성적인 어떤 접촉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시각이 됐든 촉각이 됐든 어떤 뭐 자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발기가 안 돼. 네. 강직도가 떨어져. 음. 발기를 그러니까 성관계를 할 만큼 좀 잘 안 돼요. 이러면 그건 발기부전이죠. 근데 또 하나 발기가 됐어요. 근데 사정할 때까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네. 이 유지가 안 되는 것도 발기부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병원에 오시겠죠. 사실 젊은 분들 중에 탈모약 때문에 발기가 아예 안 돼, 아예 안 서, 이런 분들은 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약을 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나열해 놓은 거 아닙니까? 노시보 이펙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네. 부작용을 듣고 나면 나 진짜 이런 거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네. 실제로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말 번아웃 될 정도로 너무 열심히 일하시고 아니면 남성 호르몬의 수준이 떨어져 있는 상황, 뭐 갱년기 정말 네. 그런 상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네. 탈모약을 먹는 상황에서 발기부전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혹시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은 없지 않을까? 네네. 이거를 먼저 찾아보죠. 일단은 먼저 확인을 하는 과정을 밟아보고요. 네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할 때 그때 탈모약 한번 끊어볼까? 라고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끊어보자는 얘기는 잘 안 해요. 배뇨장애가 있거나 뭐 실제로 왜 염증 같은 거 있어도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네. 뭐 예를 들어 클라미디아 같은 균이 있어요. 네. 증상 없어요, 남성 절반한테는. 근데 그분한테 균 치료했더니 발기가 돌아오고 뭐 알고 봤더니 고지혈증이 좀 있고 네네. 뭐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네. 거를 교정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발기부전이라고 하는 게 네. 약간 좀 심리적인 불편함을 주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날 성관계를 하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네네. 잠도 너무 오고 피곤하고 이런 상황에서 발기가 잘 안 되고 좀 성관계가 잘 안 됐어요. 그럼 우리는 마음속으로 수행불안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럴 때는 단기간 발기부전 치료제 써볼 수 있어요. 예, 뭐 실데나필 좋고. 네. 근데 젊은 분들한테는 저는 타다나필을 조금 더 권유드려요. 그 실데나필이랑 타다나필이랑 어떤 게 달라서 왜? 실데나필은 진짜 좀 파워풀하죠. 그러니까 그냥 강직도, 숏 액팅 좀 짧죠. 네네. 근데 타다나필은 좀 강직도가 좀 떨어진다고 설명은 하지만요. 네네. 젊은 분들한테는 충분한 강직도를 부여하거든요. 젊다는 거는 한 40대 미만? 50대? 그렇죠. 저는 뭐 한 40대 중반, 50대까지는 저는 젊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타다나필. 예, 타다나필 저는 퍼스트 초이스로 써요. 근데 네네. 이거예요. 젊은 분들이 정말 병적인 요인이 아니고서는 발기부전인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타다나필을 써도 충분한 강직도를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타다나필의 장점은 좀 작용 시간이 길거든요. 롱액팅이라서. 그렇죠. 젊은 분들은 또 한 번 하고 오래 하고 싶어 하니까. 여러 번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네. 그럴 때에는 이제 뭐 타다나필 그리고 뭐 SK에서 나오는 뭐 엠빅스 같은 거 네네. 뭐 이런 거 좀 처방하죠. 그런 약들을 복용하실 때 꼭 뭐 알았으면 하는 뭐 주의사항이나 이런 건 혹시 있으세요? 제가 이제 좀 놀란 거는 실제로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받고 약국에서 구입하는 거가 아닌 뭐 무슨 지하철역, 화장실 이런 그쵸, 데서 이제 이렇게 잘못 유통된 것들을 생각보다 많이 좀 쓰더라. 네네. 근데 그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사 사실 효과가 없는 게 더 낫죠. 네네. 선생님 아시잖아요. 효과가 없는 게 낫지. 네. 정말 위험한 약 쓰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쵸. 실제로 고혈압약을 드시거나 심장 관련 약 드시는 분들 중에 네. 그 나이트레이트 계열, 질산염 계열의 약물이 있는 분들은 네. 발기부전 치료제가 금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지? 네. 이걸 알고 의사한테 어떤 약을 드시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발기부전제를 처방 받으신다면 네. 뭐 좀 즐거운 성생활을 뭐 탈모약을 쓰신다 하더라도 네네. 할 수 있지 않을까. 성관계 하시기 뭐 1시간, 2시간 전에 혀에 붙이는 것도 있고 네. 뭐 물에 이렇게 타서 드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혀에 딱 넣으면 자절로 녹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요. 네. 그 용법에 맞춰서만 잘 드신다면 네. 큰 문제 없고요. 그리고 용법도 용법이지만 너무 용량을 과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이렇게 좀 나는 확실하게 하고 싶어. 예를 들어 타다나필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10mg, 20mg을 주로 쓰는데 네. 막 처음부터 20mg 먹고 내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약간 염려 때문에요. 네네. 근데 대부분 경우는 잘 되니까요. 좀 저용량부터 시작해서 좀 나한테 이 약을 썼을 때 내가 느끼는 성적인 만족감과
혹시 나타날지 모르는 부작용을 비교해서 효과도 있고 부작용이 없네.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약을 찾아가는 과정이 그게 치료의 과정일 테니까요. 네. 그거는 좀 볼 필요가 있겠죠. 혹시 오래 먹어도 막 상관없나요? 오래라면 무슨 말씀이시죠? 장기 복용. 이제 발기부전의 치료 순서를 대충 보면 네. 처음에 약으로 교정을 하겠죠. 최근에는 이제 약을 쓰는 도중에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 체충격파를 이렇게 좀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안 된다라고 한다면 주사 치료를 할 거고요.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인데요. 네. 너무 약을 좀 많이 쓰다 보면 결국 어쨌든 약의 용량 계속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30대 때 약을 많이 쓰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50대, 60대 됐을 때 삶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교정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50대, 60대 분들이라면 저래서는 암을 수술하고 비대증 수술하고 발기가 좀 안 될 때 저용량의 타다라피를 깔아주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약을 쓰고 발기가 돌아왔어. 이러면 좀 약의 용량을 좀 줄여보고 약을 좀 끊었을 때도 발기가 잘 되느냐를 살피거든요. 근데 뭐 평생이란 개념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탈모약을 쓰는 도중에 발기부전 관련된 약물을 쓴다? 이거는 큰 걱정 없다. 걱정 없다. 네네.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에 그럼요. 확인을 하면서 끊어야 될 때는 이제 끊고 안전하게 하는 게 제일 그럼요. 좋다. 모든 게 그래요. 예. 토마토 주스랑 네. 아르기닌 이런 게 강직도나 발기부전에 좋다고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영양 요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마토는 일반적으로 전립선 건강에 참 도움이 돼요. 근데 매일매일 토마토 드세요. 이게 좀 이상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필수 어떤 단백질의 어떤 요소잖아요. 아미노산 성분이잖아요. 네네. 세포를 뭘 돕고 또 무슨 면역 작용을 하고 거기에 뭐 발기를 돕고 이런 말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발기부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잖아요. 아까 맨 처음에 심리적인 요인부터 해서 호르몬의 요인, 그리고 또 어떤 혈관의 요인, 배뇨 장애와 관련된 요인, 네. 염증의 요인, 이런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네. 아르기닌이 부족해서 발기가 안 돼. 이제 이건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몸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하니까 이거는 발기도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부분에 다 도움이 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저는 옳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럼요. 영양 공부 그냥 충분히 골고루. 네. 아. 알기닌 성분이 많은 그러니까 음식 있잖아요. 보통 그거는 견과류에 많잖아요, 선생님. 뭐 무슨 콩이라든지 뭐 이런 견과류 같은 거를 좀 충분히 들고 시금치 같은 거. 그렇게 음식으로 보충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제품으로 계속 먹기보다는. 예, 그럼요. 어느 정도 용법으로 어느 정도 용량으로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에 대한 우리가 딱 공통적인 어떤 컨센서스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조금은 애매하다. 그러니까 견과류 좀 충분히 드시고 네. 제철 과일을 드시고 네. 그리고 전립선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면 토마토를 좀 더 즐기시라. 좀 들지 말아야 하는 음식. 예를 들어 뭐 화장 담배 같은 거 좀 피하시고 좀 절주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더 좋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죠. 비뇨기학과 이제 네. 진료하시다 보면은 뭐 네. 제일 기억에 남는 뭐 환자나 에피소드 뭐 그런 거 없으세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요? 네. 그분 75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발기가 잘 안 된대요. 성관계가 잘 안 된대요. 너무 놀란 게 75세. 네, 네. 75세신데 네. 자기가 한 3개월 전까지는 매일매일 했다. 근데 나 지금 3일에 한 번밖에 못 하겠다. 사실 이분은 저보다도 더 건강하신 분인 것 같은데 병적 아닌가요, 그 정도? 그러니까 발기부전은 이렇게 좀 개인적인 정말 주관적인 병이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또 성적인 어떤 그런 액티비티가 높은 분도 좀 많으시구나. 네. 이 정도의 에피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75세인데도 대단하시구나. 그리고 지금도 아마 열정적으로 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러면 엄청 오래된 일이 아니시구나, 그거는. 그럼요. 계속 병원에 오시고 네네. 또 거기에 맞는 뭐 남성 호르몬도 투여하고 계시고 네네. 그리고 또 적절한 약물 복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다시 예전처럼 하루에 한 번씩 성관계를 하고 계시겠죠. 성관계를 하고 계실 거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방금 그 말 들으니까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약을 오랫동안 먹어서 그런지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이 돼서 그런지 성욕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확실히 진짜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진짜 20대랑 너무 다르게.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해낸 게 자전거 타는 거, 사이클, 헬스장 가서 항상 사이클 하면 30분 타기 네네네. 이런 걸로 그냥 하고 있거든요. 네, 좀 좋아지셨어요? 조금은 좋아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래도 성욕이 많이 없어요. 네. 그냥 성욕은 이제 남성 호르몬의 수준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 실제로 좀 잠을 좀 잘 주무시는지 등등.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건강은 우리가 잘 먹고 네. 잘 자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교류 나누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제가 보면 의외로 좀 수면 장애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네.
그래서 그런 거 같고 자전거 타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30분 타시고 네. 그리고 이렇게 좀 압박을 좀 피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반신욕 같은 거 하시면 도움돼요. 자전거를 타시고 반신욕 그 대신 이제 아까 제가 전립선 입장에서는 따뜻한 게 좋은데 정자 입장에서는 고환 입장에서는 차가운 게 좋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반신욕을 하실 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네. 이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그 같아요. 정도 하고. 네.